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오늘도 야외에 나와서 정말 분위기랑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영어 텍스트를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 지난번에 똑같은 자리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었던 것 같은데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국내 소설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좀 한 토막 읽어봤었잖아요. 그러면서 비슷한 성격, 같은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다른 뭐 소설은 없을까? 뭐 이제 제가 지나가듯이 말을 했는데 어떤 분께서 이 소설을 저한테 권하시더라고요.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여자.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여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이힐을 신고서 전문 직종으로 살아가는 어떤 아내이자 엄마이자 여자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거야. 느긋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거저거 정말 다 일을 잘 해내려고 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원제가 뭔가 하고 봤더니만 I don't know how she does it 이었어요. I don't know how she does it. 이걸 굳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거죠. 야, 어떻게 그녀는 그런 걸 다 해낼 수가 있을까? 근데 이렇게 하면 전혀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 소설 제목으로. 그죠? 슈퍼우먼? 슈퍼우먼이 떴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여자라고 이제 바꿨던 것 같고, 이게 영화로도 나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안 봤어요. 못 봤죠. 이런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배우라고 하던데 무슨 사라 미세스 파커인가 무슨 뭐 미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뭐 분이라 하는데 제가 워낙 그 분야에 꽝이어가지고 국내 드라마도 아예 안 보는데 외국 드라마도 보겠습니까? 어쨌거나 그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여자라는 영화도 있고 그 영화의 원작인 소설을 한 토막을 여러분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윤재남 씨는 조금만 약하게 후반부, 소설의 후반부에 보면은 Death of a Mother 해서 어떤 엄마의 죽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챕터인데, 47살이면은 굉장히 일찍 아닌가요? 어떤 한 엄마가 죽으면서 마치 옛날 그 8월의 크리스마스처럼 자기 남편에게 남겨요. 어떻게 이 가사를 꾸려 나가야 될지. 근데 이제 그 죽은 여자에 대한 약간 추억담 같은 거, 이 주인공 여자가. 근데 약간 조금 이 소설의 어조가 되게 좀 유머러스한데 좀 짠한 면도 있어요. 직업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애환이라고 해야 되나? 도저히 그 같은 인간이지만 엄마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남자인 제가 어떻게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엄마라는 거, 그죠? 생물학적으로도 완전 불가능한 건데 뭐 이런 거 나옵니다. 20 pages of close typed script. 그냥 아주 그냥 글자를 작게 그냥 행간도 좁혀가지고 막 써가지고 20페이지짜리 만든 거야. 제목이 이거야. Your Family. My Family도 아니고 Your Family네. How it works. 마치 자기계발서를 연상시키는 듯한 제목이네요. 가족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뭐 이제 이런 제목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소설이 직업 여성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굉장히 바빠요. 이렇게 막 다이어리처럼 막 소설이 막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막 분단위로 보세요. 금요일 12시 33분 오후 뭘 하고 뭐라고 막 이렇게 딱 적어놔요. 여기 약간 일기처럼 이제 써놓는 거죠. 자기랑 같은 사무실에 있는 약간 비서 같은 여자인 것 같은데 모모가 묻습니다. 내가
쿠퍼 클락의 이 아내 지금 돌아가신 분을 아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질은 정말 놀라운 분이었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만 모모가 자신의 작은 코를 찡긋하더니만 그 여자는 일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업 여성이 아니라 가정주부였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모의 얼굴을 쳐다본다. 25살, 24살 이 정도 되는 여자죠. 모모는 어려, 젊어. Enough not to know what women put up with before her. 자기보다 앞선 세대의 여자들이 무엇을 견뎌야 했는지를 모를 만큼 young enough to take her own freedom for granted. 되게 요즘 여자들은 되게 자유롭잖아요. 자신의 자유를 갖다가 되게 당연히 여길 만큼. 그래서 내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하죠. 질은 굉장히 승진이 되게 빨랐었던 공무원이었다고. 그죠? 그녀의 두 번째 아들인 샘이 2살 되기 전까지는.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She'd have been running the home office by now, but she decided to run her own home instead. 홈 오피스라는 거는 영국의 그 국내 일을 관리하는 내무부 같은 거겠죠. 야, 지금쯤이면 그녀가 계속 그렇게 승진했었더라면 내무부도 이제 높은 지위에 있었을 텐데 홈 오피스를 갖다 운영을 했었을 텐데 그녀는 하지만 그 당시에 좀 젊었을 때 자기 자신의 집을 갖다가 운영하기로 결심했었지.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 눌러 앉기로. 그죠? She just didn't think that she and Robin could both have ball-breaking jobs without the children being affected. 그러니까 볼 브레이킹이라는 게 이 볼이라는 게 남자의 그 성기에 있는 그 공이잖아요. 그것을 깨트리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좆빠지는 뭐 이런 거겠죠. 그녀는 자신과 그 남편 로빈이 아이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그 가사 일, 좆빠지는 일을 갖다가 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 남아있는 볼 브레이킹 잡스는 죄송합니다. 가사 일이 아니죠. 직장 일이죠. 직장 일이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런 일을 둘 다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사람은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She said she tried to believe it was possible. 그녀는 말했지.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그죠? 하지만 그녀의 심장이 그렇게 그것을 가능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심장이 약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47살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모모가 이제 뭐 쓰레기 버리려고 했나 보죠? 근데 이제 창문 바깥으로 모모의 뒷배경으로 I can see the pigeon. 그 비둘기를 본 거예요. Her feathers popped out. 그녀의 그 깃털을 갖다가 이렇게 부풀린 채로 like a crinoline over the eggs. 그러니까 크리놀린이라는 게 왜 그 드레스 이렇게 이렇게 두툼하게 해주는 그 장치 속 옷 안에 있는 장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그 비둘기 알 위에 이렇게 자기가 부풀린 채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빠 비둘기는 안 보이네. 아빠 비둘기는 어디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걸 슬쩍 집어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식 다 챙기고 이런 거는 여자 몫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오 하우 sad. 아우 슬퍼라. 그 젊은 여자 모모가 말합니다. I mean 제 말은요. 뭐 여자가 죽어서 이게 아니야. What a waste to end up doing nothing with your life. 결국 살았는데 자기 인생을 갖고서 아무것도
또 뭐 이룬 것도 하나도 없다니 정말 인생 낭비 아니냐. 여자가 집에 그냥 머물렀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뭐 해놓은 게 하나도 없네. 성과가 참 안 됐다. 모모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네요. 또 듣고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막 이런 게 있어요. 뭐 생일은 이렇게 챙겨라. 이제 그걸 본 거죠. 그 다음에 대부였나 보죠. 가칠드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재밌어요. 이런 거 다 일일이 다 적어준 거야. 이 아줌마가 자기 남편한테 How to work washing machine. 세탁기를 남편이 돌리는 법을 모르나 보네. 솔직히 얘기하면 저랑 똑같네요. 다를 바가 없네요. 그죠? 긴급 상황에서 당신은 이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 갈색 책을 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온도 얘기도 좀 해놨어요. 당신의 그 면 양말에 맞는 온도 얘기도 하고. 그 다음 베이비시터 얘기도 해줍니다. 아직 애가 다 크지 않아가지고. 녹색 책이 또 따로 있나 봐.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어. 근데 조디는 시키면 안 돼. 걔는 남자친구랑 우리 침대에서 잠자리를 했어.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뭐 이제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다 적어놓고요. 자기 이제 일정을 막 적고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식이 이제 마무리되는 즈음에 갑자기 탁 이제 죽은 여자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죠. 이 대목이 참 재밌어요. 잘 읽어봅니다. 눈을 감고 왜 그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좌석이 퓨잖아요. 앞쪽에 있는 퓨의 뒤쪽을 손을 이렇게 딱 얹어놨어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8월에 그 놀샘튼이라는 바깥에 있는 그 작은 숲에 잘 돌아와 있는 거, 과거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에밀리가 태어난 2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었어. 자기 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임스 앤트 휘슬, 그게 이제 로드가 나의 상사였고 이제 이 여자가 로드의 아내잖아요. 아마 로드 전에 내 상사가 제임스 앤트 휘슬이었는데 얘가 무슨 이렇게 고객들 모셔놓고 그 숲에서 사냥 같은 그런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런 걸 조직을 했나 봐. 고객들 위해서. 그리고 지금 딸을 낳은 지 아직 2개월도 안 지난 이 여자한테 오라고 한 거예요. 참석하라고. 이분도 I can't shoot. 내가 사격도 못하고, 그리고 나는 독일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지금 기억을 못할, 지금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Let alone shooting a bunch of Frankfurt bankers.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은행가들 무리랑 이렇게 환대도 해주고 뭐 이럴 겨를도 없는 상황인데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직장에서 부르는데 살아남으려니까 가야죠. 어쨌거나 점심쯤 됐을 때 막 정말 타는 듯이 뜨거운 돌덩이가 내 가슴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와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대요. 여기가 가슴이 뜨거운 거야.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젖이죠, 젖. 그죠? 이 가슴이 나 좀 비워줘라고 비명을 지르더래. 근데 밖에니까 화장실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것도 임시. 그죠? 그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 이제 문을 잠갔죠. 그리고 블라우스를 벗고 그 다음에 우유를 이제 짜내는 거죠. 그 토일렛 그 변기통 안에다가, 그죠? 버리려고. 근데 이제 그 젖에 대한 묘사가 이런 겁니다. 브레스트 밀크는 소에서 짜는 그런 우유랑도 다르다. 더 파인하고 더 섬세하고 더 가늘고 less creamy, 덜 크림져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파란색 빛깔이 좀 나나 봐요. 그죠? 이런 창백함이 있었다는 거야. 자기 도자기에. 그죠? 그리고 그 변기에 그 무슨 녹색 화학물 뭐 약간 냄새 제거해주는 뭐 그런 거였나 보죠. 뭐 이제 이런 거랑 섞이면서 막 걸쭉한 그 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비참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게 그냥 비참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되게 유머러스하게 막 코미디식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젖이 잘 안 나오려고 했대요. 계속 나오게 하려고 이런 대목이 너무 웃긴 거야. 우픈 거죠. 에밀리, 자기 딸 에밀리를 상상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냄새,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그녀 피부의 촉감, 그리고 되게 뜨겁고 피부가 그 다음에 되게 쉽게 패닉하는 그런 몸이 지금 뜨겁죠? 그리고 되게 잘 놀란 상황에 내가 이제 뭐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문을 잠갔잖아, 화장실. 문 저쪽 편에서 누가 기침하고 있는 건지 알게 된 거예요. 화장실 쓸 사람이 이제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왔겠어요? 남자들이니까 이렇게 쭉 줄 서 있었겠죠. A key was building up. I hadn't even emptied the left side. 난 지금 아직 오른쪽 비웠고 지금 왼쪽도 지금 비워야 되는 비우지도 못했는데, 그죠? 지금 오른쪽 하고 있는데 그때였어요. 한 여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브리스크하게 생동감 있게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죠? 자신의 그 따스함으로부터 어떤 권위를 끌어내는 그런 목소리. 여러분, 신사님들, 우리 그냥 전부 뛰어가서, 그죠? 바깥쪽에 있는 덤불을 좀 이용하면 어떨까요? 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우리 여자들보다 우월하게 누리는 어떤 자연적 이점들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 미스를 붙이네요. 젊은 여자라서 결혼했는데, 그죠? 우리 그 화장실을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당신네들의 필요성보다 더 크다라고 난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어여 가세요 막 했다라는 거죠. 내가 10분 뒤에 딱 나왔을 때 이제 딱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나를 보면서 마치 동지를 맞이하는 것처럼 손을 흔들고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갑게 해주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이스 한 팩을 딱 내주면서, 그죠? 들어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아픈 이 가슴에는 이게 저통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거에는 이게 최고다. 내 기억에는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남자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당심하더라도 이 여자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또 한 명의 그냥 골핑 와이프, 골프나 치고 다니는 그냥 아내 정도로 생각을 했었대요. 어떤 부류? 그냥 뭐 테니스 코트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버튼 홀 구멍이 있으면 계속 채워 넣는, 내 이야기 들어라, 그죠? 하는 그런 부류. 그리고 수영장 관리해야 되는 거 막 뭐 너무 힘들었어. 요즘 사람들 일을 잘 못하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말만 떠드는 여자로 착했었다는 거죠. 이 대목이 참 뭐랄까 약간 시큰한 느낌? 질이 나의 아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직장과 관련해서 그런 물음을 던졌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기는 잘 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아들이 지금 이제 막 4번째 생일을 셀러브레이트 했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에게는 선물이라고. 모든 사람이 말을 하더래요. 셋째 낳으러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아니, 그 모든 기저귀들, 밤에 잠 못 자는 거, 브로큰 나이트, 이거 다 끝났잖아. 근데 또 셋째 낳으러 간다고?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첫째 아들 팀, 둘째 아들 쌤의 그 아기 시절이 그립다라는 거야. 왜? 그때 일을 했거든.
I don't know. I felt that time had been stolen from me. 그 시간을 그 아이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빼앗겼다라고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는 그걸 되찾고 싶다. 그래서 나는 셋째 아이 가지러 나는 직장 그만두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도 자기 속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털어놓는 거죠. 내 자신이 너무 많은 감정을 느끼게끔 하는 게 두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 되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되게 이제 너무나 뻔한 대사긴 한데 이런 맥락에서 읽으니까 되게 재미난 대목이 나옵니다. 핵심은 그런데 말이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케이트예요, 주인공이. 그 여자가 말했어요. 야, 남자들은 말이야. 우리가 아이를 갖고 나서 다시 뭐 직장에 뭐 경력 단절 여성 뭐 다시 직장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이제 받아주잖아요. 이러는 거 하면서 대단히 우리에게 큰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뤄.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일하게 해주니까 뭐 아들 탓, 뭐 자식 때문에 뭐 일찍 퇴근해야 된다는 둥, 뭐 유치원 알아보고 뭐 어린이집 알아보고 뭐 애가 아프니까 중간에 잠깐 조퇴하고 뭐 애 뭐 병 갔다 와, 뭐 주사 맞고 와, 뭐 그리고 뭐 그 뭐 모유수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도 마. 우리가 이렇게 일하게 해준 거면 감사한 줄 알아. The price we pay for that favor. 그 어떤 호의에 대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호들갑 떨지 않는 거. 이거 Not letting on how life can never be the same for us again. 왜 이전하고 다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 뭐가 이상한 게 막 날아다니네요. 근데 기억해봐. 한번 생각해봐. 우리잖아, 우리. 우리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인류를 갖다 영속화시키고 있잖아.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 고객들 누구한테서 태어난 거야? 우리가 다 낳은 거 아니야, 여자들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제 막 사격 막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질이 웃었다. 그리고 이 웃음은 좀 약간 여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웃음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탁 나를 갖다가 딱 리버레이트 시키는 그런 웃음이었다. 그리고 이 세계의 계속 억눌러 왔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stupidity, mean-mindedness 이런 모든 것을 blow away 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거 알아? 그녀가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I don't know how you do it.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다 했어? 아까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거죠. 이런 말을 절대 나에게 하지 않은 유일한 여자였다는 거죠. 아니까 이미 다 경험했던 거니까. She knew how you did it and she knew what it cost. 그녀는 당신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의 비용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얘기를 안 한 여자였다는 거죠. 되게 재미나게 이 대목만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 소설을 읽는다, 영화를 본다 할 때 그 인물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보고 하는 거라는 거 막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남성들 뭐 다른 뭐 저와 완전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다른 높거나 낮거나 아니면 시대가 다르거나 이런 사람들도 어렵지만
본원적으로 이런 거에 좀 많이 제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 갖고 한번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82년생 김지영과 또 비교해 보니까 어떤가요? 또 아직 책 2권밖에 안 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또 한두 권 읽었다고 다 아는 척하는 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랑 가장 가까운 그분한테서 제가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육아 문제거든요. 아마 영원히 못 잊을 건가 봐요. 뭐 싸움만 할 때마다 제가 했었던 그 만행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쌓인 게 많으면 그러겠어요. 지금도 뭐 별반 다르지 않죠 뭐.